일터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민거리, 풀리지 않는 갖가지 궁금증을 모두 듣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유사한 사연이 여러 건 도착했는데요. 아마 이번 사연을 통해 비슷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만큼이나 안전을 중시하는 A건설사 대표 안전혜입니다. 최근 저에게는 안전보건교육 미수강으로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건설사 대표로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들의 재발방지 대책도 세우고 반기별로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도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물론 미비한 부분에 대해 인력도 추가 배치하고 예산도 추가 편성하는 노력도 기울였고요. 심지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도 반기별로 꾸준히 실시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이렇게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모두 막을 수 없었지만 저는 대표로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근에 근로자 3명이 본인 과실로 6개월 이상 치료받는 부상을 당해서 고용노동부 조사까지 받았지만 제가 워낙에 꼼꼼히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잘 이행했기 때문에 처벌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 미수강으로 과태료라니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속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안전에 관심이 많으신 건설사 대표 안전혜님의 궁금한 사연이었습니다. 안전혜님의 사연 속 이야기처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교육 수강의 기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학습을 통해 비슷한 사연을 가진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부터 확인해 볼까요?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입니다.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제3자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 제5조에서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란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 수익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 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 규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중대산업재해 양벌 규정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며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종사자가 부상을 입거나 또는 직업적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위범죄에 따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 위반 조치를 직접 처벌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성격은 어떨까요? 고의에 의한 기본 범죄로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이 가중되는 결과적 가중범과 유사한 형식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다만 종사자의 사망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범죄 구성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다는 의도적 고의나 밀필적 고의를 가지고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부상 또는 질병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으며 의무 위반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죄를 저지른 개인 사업주 또는 책임 경영자는 각 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범의 판단 시점은 종사자 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한 날을 기점으로 합니다.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 책임자 등을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을 처벌하는 양벌 규정이 존재하는데요.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의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의무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미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시행 시 경영 책임자 등이 법 제4조 및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안전보건교육 수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만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 위반 사항이 없더라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만으로도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아닌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재발 방지 차원에 부과되는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은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둘째,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특히 안전보건교육 실시일 30일 전까지 교육이 실시되는 기관, 교육 일정,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안전보건교육은 어떤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을까요? 안전보건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교육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안전보건교육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해당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 대상자가 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1회 한정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연기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당사자 부담 원칙에 따라 교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 대상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의 경우 교육이 시행되면 지체 없이 이수자 명단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기관에 안전보건 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합니다. 만약 경영 책임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00만 원에서 3회 5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공표란 행정법상 의무 위반 또는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행정기관이 그 의무 위반자 또는 불이행자의 명단과 그 위반 또는 불이행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여론의 압력을 형성하고 대상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 또는 수치심 자극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시행령 상세 보기를 확인하세요. 이때 공표되는 대상은 범죄의 형이 확정되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범죄 사실이 통보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표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될까요? 공표를 위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표하기 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에게 공표하라는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표 사실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후 관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내용을 게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공표 기간은 1년입니다. 지금까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처벌,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중대산업재해 공표에 대해 자세히 학습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만나본 안전해님의 사연 속 궁금증을 한번 풀어볼까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교육 대상자는 해당 법 제4조와 제5조의 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로만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지정된 교육 일정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교육 실시일 7일 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회에 한정하여 교육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정된 일자에 교육에 참석했음에도 벌금이 부과됐다면 교육을 이수 후 필요한 경우에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교육이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전해 대표님, 오늘 강의를 통해 대표님의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길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 힘내주세요.